광릉하면 서울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임상이 좋고, 그리고 이 나무가 300년 내지 400년생의 그 화렵수린가 그 침엽수가 울창한 그 숲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 철새들의 그 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앙새 하면 그 옛날부터 막 금실이 좋기로 이름난 그 아름다운 그 새입니다. 또한 그 원앙이는 오리 그 무리 중에 그 속하지만 특히 그 이 산수가 좋고 막 이곳같이 막 아름다운 이곳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막 이 나무 구멍에서 서식을 하죠. 그래서 막 이 오리 중에서도 막 나무에 유일하게 서식하는 종이 바로 이 원앙입니다. 번식은 대개 그 심산 계곡이나 강가에 우물가에 그 오래된 고목에 그 알을 막 8개 내지 15개까지 그 하얀 알을 낳습니다. 알은 그 백색 알이지만 대개 그 작은 계란 정도의 그 알이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막 나무 구멍에서 그 번식을 해서 알이 부화하게 되면 그 어미가 그 새끼를 하나하나 그 땅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 중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새끼만 막 어미가 데리고 가서 거의 자립을 할 때까지 그 길러는 것이 이 원앙이가 되겠습니다. 그 겨울에는 대개 그 제주도나 그 거제도 막 등지에서도 겨울을 지내고 막 내년 봄 따뜻해지면 막 이곳 광릉이나 또한 그 여러 그 임상이 좋은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은 그 후투티라고 그래서 막 일명 막 인디안 추장새라고 그러죠. 막 이 산새 중에서는 막 제일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 이 후투티가 되겠습니다. 막 이 새는 우리나라에는 그 봄에 왔다가 가을에 가는 새인데 대개 그 여름철새라고 그러죠. 막 이 여름에 와서 중부, 이북, 막 서쪽 지방에서만 번식하지만 남쪽 그 부산이나 이런 이 전라도 지방 이런 데서는 이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막 이 귀한 새가 되겠죠. 새는 아름다운 대신에 막 재미있는 것은 먹는 것이 아주 그 징그러운 작은 동물. 그 예를 들면 막 지렁이나 또한 그 땅강아지, 또한 군뱅이, 막 이런 그 갑충의 유충, 막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 살림에 이로운 익조가 되고 있죠. 노랑 할미새, 이건 대개 그 개울가에서 그 막 꼬리를 깝죽깝죽하면서 아주 그 까불어대죠. 막 이 새는 대개 막 강가나 개울가, 특히 그 이 논밭 근처의 개울가에서 많이 서식하지만 가끔 이 설악산이나 높은 그 이 산에 막 지리산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이런 계곡에 가면 또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노랑 할미새. 이 노랑 할미새는 그 할미새과에 막 속하지만 상당히 그 이 꼬리를 까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막 이 새 알을 만지게 되면 막 여자분들이 막 그릇을 잘 깬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 조심을 한다는 새죠. 대개 이 물총새는 이 호수나 강가에 그 높이 앉아가지고 막 이 물고기를 아주 거의 떨어지면서 그 날카로운 주둥이로 쪼아서 물고기를 그 잡아먹는다고 해서 막 일본에서는 옛날 그 가미가제의 그 유래가 바로 그 물총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그 새는 먹이가 대개 그 이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 물가에서 살고 있죠. 대개 그 보금자리는 그 이 막 낭떠러지에 그 이 동굴을 파서 그 이 흙 가운데 아주 깊숙이 40-50cm의 그 굴을 파서 알을 낳는데 알은 대개 막 메추리 알의 그 반 정도의 그 하얀 알이 되겠습니다. 찌르레기 하면 막 일부 지방에서는 막 콩새라고 그러죠. 막 콩새같이 둥글둥글하고 막 부리가 노랗고 막 다리가 노랗다고 그래서 하는데 막 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많은 막 요즘 계절적으로 볼 때 막 가장 그 많은 막 새가 되겠죠. 먹이는 대개 그 논밭 근처나 이런데 그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로운 새가 되겠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막 이 그림에서도 보는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목욕을 막 제일 많이 하는 그 목욕새라고 그러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10시경에도 하고 12시경에도 하고 특히 그 재밌는 것은 많이 암수 찌르레기가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그 모욕을 하는 새가 바로 이 찌르레기입니다. 상당히 몸을 제일 단장하고 이 몸을 깨끗이 보호하는 새가 이 찌르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우리 그 인간사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본받을만 할 그 새 종류입니다. 검은댕기 해오라비 이 새는 물 가장자리에 거의 물고기나 개구리 이런 걸 먹기 때문에 보통 지방에서는 해오라기 또 혹은 그 해오라비라고 그러죠. 특히 그 부리가 날카롭고 목이 길고 노란 다리를 가졌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물 가장자리에서는 상당히 그 무서운 새죠. 한번 그 아주 빼쭉한 주둥이를 한번 쫓게 되면 거의 개구리나 큰 물고기들이 일격에 죽게 되는 거죠. 이 새도 역시 거의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농약으로 인한 거의 이 새가 점점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 줄어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그 애석한 마음이죠. 파랑새, 파랑새 하면 대개 거의 승려새 혹은 그 스님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이 절 주변에서 오래된 고목이나 이런 데서 되게 서식하고 또한 그 새가 이 노래나 웃는 소리가 깨깨깨깨깨 하기 때문에 대개 그 승려새라고 그러죠. 온 몸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이 아주 진한 파란색. 이 부리가 아주 또 진한 오렌지색, 상당히 그 아름다운 새가 되겠습니다. 고목도 점점 사라지니까 이 새도 그 수가 상당히 그 줄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애석한 마음이겠죠. 호반새, 이 호반 강가나 호숫가 근처에 산다고 그래서 호반새라고 그러죠. 비새라고 그러죠. 쪼르륵 쪼르륵. 이 새가 울면 이 요즘같이 가뭄 때도 비가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농부들이 되게 좋아하는 새죠. 또한 그 새도 무척 이 아주 붉으스름한 색깔, 부리에서부터 몸 다리까지 아주 새빨간 새죠. 크기는 약 한 20cm 정도, 메추리 정도, 작은 비둘기 정도 크기만 하죠. 이 개울 근처 울창한 숲 또한 강가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되게 그 상당히 그 아름다운 새죠. 하지만 이 새는 또 재밌는 것이 비의 강수량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새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진다는 거예요. 충무 앞바다와 거제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무인도 근처에서 7마리를 처음 관찰했을 뿐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디선가는 번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뿔새오리가 전남 지방의 무인도 조그만 섬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아주 그 좋은 그 성과를 얻었고 이러한 새들이 번식하는 것을 특별 보호해서 계속 그 번식을 해서 그 수가 점점 늘게끔 특별히 국민이나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 보시는 흰날개 해오라비 역시 한국에서는 처음 발견된 철새입니다. 흰날개 해오라비 또는 그 흰날개 물까마귀라고 그러죠. 이 새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그 1963년도 6월 19일 날 처음으로 함남 부전 삼포골에서 채집되었고 남한에서는 지금 현재 소흑산도에서 관찰된 것이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이 흰날개 해오라비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기록이 조류학회에 처음 보고되는 새로운 그 미기록종이죠. 새 박사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흰색이에요, 흰까치. 와, 흰색이면 예. 정말 그 귀하고 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예. 마을에 흰까치가 생기면 네.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나라에까지 임금님까지 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흰까치는 예. 1000년에 한 번 나타난대. 1000년에 한 번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동네 잔치하고 야단나지.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아마 그 0.00%. 0.00%요? 예. 한마디로 충분히 어린 밤꾸러지도 없는 확률. 까치 다니는 까치가 있어요. 근데 그 까치는 보통 까치. 참,
예. 그럼 결혼을 흰 거 아니고 그 본연의 색깔하고 했나 봐요. 그래요. 보통 까치랑. 그 말이 통하나 걔들이. 또 아마 흰 거 같으면 쫓아낼 텐데. 아, 근데 같이 다니거든요. 꼭.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예. 그 새끼가 예. 흰 까치 새끼가 나왔는지, 예. 그래 몇 프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 새끼의 모습은 어떨까? 이번엔 새 박사님이 크레인 위에 올랐다. 아이고 높아서 무섭네요 이게. 어이구 한 30m, 40m. 잠시 후 새끼까치 발견. 여기 위에 앉았어. 와 잘 찍었겠네 그러면. 새끼 같거든요. 어서 새끼 맞아. 새끼 맞죠? 요 입 가장자리 흰게 있는 게 새끼. 보조개가 하얀 흰까치, 가장자리. 흰까치의 새끼로 확인은 됐지만 그 색은 보통 까치색. 오, 우와. 이때 새끼새를 훔쳐보고 있는 취재팀을 보고 어디선가 다시 날아온 흰까치. 진짜 하얗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교수님. 완전히 흰 색깔이네 정말. 아이고 또 다른 데로 가네. 이야 희한하네. 박사님에게 인정받은 흰까치. 경기도 한 마을에 3년 전부터 나타나 사람들을 놀래킨 흰까치. 오늘 만천하에 그 모습을 공개했지만 분명 흰까치는 결혼해서 새끼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 흰까치 정말 신기하군. 여러분들 까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 나쁜 애 아니거든요. 주먹이가 개구리인데 참개구리인데 우리 사람들이 논이 농약 오염이 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까치도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과수원이나 밭에 콩도 잘라 먹고. 까치요 배가 요만한데 과일 하루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봐주세요. 까치가 있어야 윤무부 교수가 있잖아요. 네, 새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우리나라 대표 새 박사. 네, 새와 함께 살아가는 윤무부 교수입니다. 네, 기억나요. 그래요? 2000년대 TV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요즘 그를 만날 수 있다는 한강을 찾았는데요.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긴 하지만 볼까요? 우리가 아는 새 박사님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지금 한창 겨울 설새들이 한강에 많이 왔어요. 아, 조금 이따 또 날씨가 추워지면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그죠.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어요. 네, 새 관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지만 어딘가 살짝 불편해 보입니다. 박사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박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른쪽이 그 뇌경색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가지고 왼손으로 찍으니까 좀 불편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17년 전 새 연구를 하던 중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일상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방송을 못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날 보고 죽었대. 그러면서 세상에 뭐 죽었다 이상한 소문까지 떠돌았대요.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아유, 네, 그랬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시나 새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제 예쁜 모습을 촬영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봐, 아주 박사님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 영상 자료인데 2,000개, 2,000개. 한국의 새에 관한 박물관.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새 자료도 여기 다 있어. 여기에 사라진 큰악새. 9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큰악새도 그의 집에선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해야겠죠? 이렇게 자료가 쌓여왔습니다. 이 새는 원앙이, 이건 고방오리, 저쪽은 알라고리, 까만 거는 울딱. 아우, 새 사랑은 대를 이어 아들도요 새 박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요. 어머, 저 멀리 있는데도 단숨에 알아보시네요. 천연기념물인 문화재예요. 옛날부터 원앙 검침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원앙이 정말 사랑하라는 이쁘다면서요. 뜻에 맞아요. 그러니까 애칭이 있을 정도로 그에게 특별하다는 원앙. 가끔은요 새를 향한 남다른 사랑이 오해를 낳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한평생 새를 향한 열정, 새 박사님의 사랑이 계속되길 바랍니다.